검찰은 하루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600쪽 상당의 의견서를 검찰이 준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백현동 사건 500쪽, 대북 송금 사건 80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찰은 제출했어요. 검찰, 이재명 대표 측 반론 대응 300쪽 의견서를 추가 준비. 야, 이거 500쪽, 800쪽 이미 쓰고 거기에 300쪽 더. 1,300쪽 받고 300쪽 더한 거예요. 합해서 1,600쪽. 직접 판사 앞에서 입장 피력을 이재명 대표는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600쪽을 준비하고 있는 검찰, 직접 판사 앞에서 입장을 피력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진검승부. 내일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오늘 하루 앞둔 오늘 양측의 준비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1,600쪽. 1,600쪽. 먼저 박정호 의원님. 네. 검찰이 할 얘기가 많나 봐요. 굉장히 많죠. 1,600쪽. 야, 난 두 쪽도 못 쓰겠다. 1,600쪽을 어떻게 써요?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진실을 드러나기 전의 상황에 너무 많이 덮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검찰이 1,600쪽 분량의 진술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상황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알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걸 이렇게 방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거의 구속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란 저게 금식인지 단식인지 모르겠어요. 링거액 줄에 나온 색깔 갖고도 논란이 좀 있던데 단식인지 금식인지 모르지만 저렇게까지 저항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번에 들어가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마지막 지난주 한번 봐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을 하는 와중에 국회가 엄청 소란스러웠어요. 시끄러웠죠. 말을 못하게 할 정도였어요. 거기에 가장 크게 말을 못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해서 결국 못 읽은 부분이 뭐냐면 증거에 관한 부분이에요. 증거 부분을 한 장관이 결국 못 읽었다. 백현동과 그다음에 대북 송금과 관련한 증거를 여러분께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읽으려고 했더니 민주당 의석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의장이 제지하는 중에도 결국에는 못 읽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검찰이 1,600쪽 분량의 의견서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양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이 안에는 이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얼마나 많이 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일 10시부터 아침에 있는데 밤늦게나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민주당 의원님들도 구속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저항해 왔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600쪽 검찰이 할 말 많다. 한 장관이 못 읽은 증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 대표 측이 이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려는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1,600쪽 쓸 거 많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의 전략은 직접 판사 앞에서 이 대표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만약에 이 대표가 직접 판사 앞에서 뭔가 단식으로 좀 많이 지쳤을 텐데 힘겹게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정호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1,600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되고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이 1,600쪽이라 되는 방대한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딱 범죄로 딱 되면 증거 몇 개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를 했다는 것은 역으로 보자면 어떤 정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채워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면 1,600조 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당장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해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뭐 결정될 일이 아니고 내일이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600쪽이 검찰의 어떤 그동안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을 흘리고 또 진술이 바뀌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오히려 검찰이 너무 정황만 기술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검찰의 수사 관행, 반드시 고쳐야 될 수사 관행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간에 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러한 것들이 부당한 영장 실질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야말로 판사에 의해서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정말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합을 벌이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될지 받아들여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검찰의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1600쪽 상당의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재명 대표 구속. 이재명 대표의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기각일 겁니다. 어느 결과가 나오든 한쪽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치명타가 불가피해 보이는 그 승부.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